안녕하세요.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 강사 손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한 확보 지점과 약한 확보 지점, 직접 연결과 간접 연결, 그리고 약한 지점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후방 연결 확보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각도에 따른 힘의 변화에 대한 분력과 합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한 확보 지점과 약한 확보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셔도 어떤 게 강한 확보 지점인지 약한 확보 지점인지 쉽게 구별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이러한 기준을 잡을 때는 자, 구조 하중이 매달렸을 때 이 구조 하중의 10배 이상을 잡아줄 수 있는 확보 지점, 그것을 강한 확보 지점이라고 하고요. 옆쪽에 보시면 얇은 나무가 있죠. 이 얇은 나무는 이 매달린 구조 하중의 10배 이상을 잡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확보물을 약한 확보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한 확보 지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이 상태에서 현장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인공 장비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확보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 세 군데의 힘을 모아주게 되면 약한 확보 지점이 강한 확보 지점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확보물을 선택할 때 높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 약한 확보 지점일지라도 이렇게 나무 아래쪽이 가장 강한 위치가 되거든요. 이 위치에다 잡아주시는 게 가장 튼튼하고 지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점은 더 흔들리게 되죠.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높이에 대한 고려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직접 연결과 간접 연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시스템을 형성하는 로프가 확보 지점에 직접 매듭이 된다면 이는 직접 연결 확보 지점이라고 합니다. 직접 연결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함과 장비 보전, 그리고 강도와 속도를 고려한 기술이며 시간이 없거나 로프 강도를 완전히 유지하기 위한 전략 또는 편의상 확보 지점을 감기 위해 시스템 로프를 사용하는 것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 확보 지점은 간접 연결에 비해 보통 더 많은 매듭 기술과 장비 조작 요령이 필요합니다. 로프 시스템이 확보 지점에 연결된 각 장비에 설치된다면 이는 간접 연결 확보 지점이라고 합니다. 간접 부착물을 만드는 이유는 로프 보호와 확보 지점 강도를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확보 지점을 감싸기 위해 스트랩 또는 웨빙을 사용하는 것은 장비 조작의 선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작된 스트랩과 미리 매듭되거나 박음질된 고리는 매듭을 사용하지 않고 비방향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확보 지점을 감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후방 연결 확보 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용어로는 서브 팩타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하중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보통 로프가 벽을 타고 이런 식으로 강한 확보 지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로프 부분에 마찰이나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굉장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앞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점을 높게 만들어주는데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한 확보 지점에 지점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작업 라인을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방 연결 뒤에 지점에서
이 부분을 따와서 저 뒤에 있는 힘까지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서브 팩타일이라고 하고요. 서브 팩타일을 할 때 고려할 점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슬링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방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후방에다 연결을 한다면 강한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나무가 붕괴가 되는 현상이 있겠죠. 나무가 절단이 되거나 하게 되면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슬링을 감을 때 슬링을 감아서 전방 연결 쪽으로 포인트 잡아 주시고요. 후방 연결할 때 이 슬링과 슬링이 겹치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혹시나 나무가 붕괴가 되더라도 슬링이 잡아주기 때문에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합력이란 간단히 말하면 흩어진 힘을 하나로 합하는 힘을 말합니다. 모든 구조 시스템에 합력과 분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대부분은 구조 하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100kg의 하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5대1 도르래 시스템을 설치하여 당기면 당김 쪽에서는 약 20kg의 힘이 적용된다는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하중과 당김 라인 중간 앵커 지점에 전달되는 힘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력은 로프의 꺾이는 각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앵커에 가는 힘은 커지고, 각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앵커에 전달되는 힘이 감소가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다중확보 지점, 하이라인, 방향전환과 디플렉션 옵셋에 합력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응용 부분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력은 각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힘이 증가하고, 각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감소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100kg의 하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르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도르래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힘을 입력이라고 하고요. 도르래를 빠져나오는 힘을 출력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과 출력의 힘이 만났을 때 합해지는 힘이 앵커 부분에 전달이 되겠죠. 각도가 0도일 때는 200이라는 힘이 앵커 부분에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도를 좀 넓혀서 45도 각도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입력 쪽에는 100kg 힘이 전달되죠. 각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앵커 부분에 가는 힘은 180이라는 힘이 전달이 됩니다. 조금 더 넓혀볼까요? 자, 90도 각도로 당기게 되면 앵커 부분에 가는 힘은 140이라는 힘이 전달됩니다. 자, 각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앵커 부분에 가는 힘이 감소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만약에 180도 각도로 당기게 되면 얼마의 힘이 전달이 될까요? 180도로 당기게 되면 앵커 부분에 가는 힘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서 각도를 변화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각도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설치할 때 임의대로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각도는 150도 각도인데요. 이 각도는 150도 각도인데, 여기서 방향전환을 해서 이쪽 앵커 부분에서 여기 있는 하중을 끌어올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150도 각도일 때는 앵커 부분에 얼마의 힘이 전달될까요?
각도가 150도일 때는 50kg라는 힘이 앵커 부분에 전달되겠죠. 각도가 꺾여서 가게 되면 앵커 부분에 커다란 힘이 발생이 되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전달되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방향 전환을 할 때 기존에는 구조대원들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각도가 꺾어지면 여기에 벡터존이라는 굉장히 위험지역이 발생이 됩니다. 이 위험지역은 앵커 부분이 약해서 로프가 붕괴가 된다고 하면 로프가 이 안쪽에 있는 구조대원들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소가 좋지 않은 곳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의 개념을 안 다음부터는 시스템을 설치할 때 벡터존 안쪽이 아닌 바깥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구조대원의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때 합력의 힘을 알았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훨씬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력이란 두 개 이상의 작은 힘이 모여 하나의 힘을 이룰 때 그 한 힘에 대한 각각의 작은 힘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매달리는 하중의 힘을 여러 지점으로 분산을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확보물을 설치할 때 100kg의 하중을 두 개의 앵커 지점에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도에 의해서 많은 힘의 변화가 있는데요. 아까 합력과는 개념이 정반대입니다. 100kg의 하중을 걸었을 때 각도가 30도죠. 30도게 되면 이 앵커 지점에 가는 하중을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100kg를 달았을 때 30도일 경우에는 52kg라는 힘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죠. 같은 100kg지만 한쪽에서 52kg씩 잡아서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각도가 60도로 넓어지면 앵커에 가는 힘은 더 늘어나겠죠. 자, 60도일 경우에는 60kg라는 힘으로 분산이 됩니다. 자, 좀 더 각도를 넓혀볼까요? 90도일 경우에는 전달되는 힘이 70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합력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도에 따라서 앵커에 전달되는 힘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활동 시 확보물의 설치 각도를 90도가 넘지 않게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력은 각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엄청난 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120도 각도로 넓어진다면 앵커에 가는 힘은 얼마나 될까요? 120도 각도일 때는 앵커에 가는 힘은 100kg의 하중을 걸었을 때 한쪽 앵커에 100kg라는 힘이 전달되죠.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100이라는 힘이 전달됩니다. 하중을 힘의 분산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각도가 넓어지면 그만큼 앵커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도를 더 넓혀볼까요? 150도일 때 각도가 150이게 되면 하중은 200kg씩 힘이 증가가 됩니다. 자, 170일 경우에는 600kg로 힘이 증가가 되고요. 170까지 올려볼까요? 170까지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한쪽
앵커 지점에 가는 하중이 100km를 달았지만 각도가 175도 정도가 되면 1100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력은 확보물에만 적용이 될까요? 만약에 하이라인을 설치할 때 대부분은 로프에 처짐없이 팽팽하게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서 당기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물론 현장 상황이 그렇진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력과 분력에 따른 힘의 변화를 이해하시면 구조 시스템을 설치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연결 지점, 합력과 분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회에 걸쳐서 도르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